세운의 실수였다라는 그 한마디가 다음날 아침 건양그룹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스위치를 눌러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난숙은 세운에게 차를 들이받기 직전 아주 묘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세운은 죽을 만큼 놀랐지만 난숙은 사고를 낼 마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난숙이 원하는 건 사고 처리 같은 게 아니라 세운의 인생 자체를 공개 처형하는 거였거든요. 난숙은 세운을 조용히 불러내요. 겉으로는 너 사람 하나 죽일 뻔했잖아. 나도 흥분했네 하고 웃는 척하지만 속은 이미 계산 끝난 상태였습니다. 난숙은 세운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즉 증거와 목격자와 기록으로 세운의 숨통을 조여오죠. 세운은 난숙을 보며 기가 막혀요. 지금 나 협박하는 겁니까? 하고 입꼬리를 올리는데 난숙은 더 부드럽게 웃습니다. 협박은 약한 애들이 하는 거고 난 확인하는 사람이야. 너 정원을 향해 핸들 꺾은 거 누가 시켰는지. 이 한 문장에 세운의 눈이 흔들려요. 난숙은 세운이 전화 받느라 시야가라고 둘러댄 변명을 그대로 되돌려줬잖아요. 그 말이 단순 조롱이 아니라 전화라는 키워드를 난숙이 이미 잡아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 같은 시간 병원이 아니라 집 침실에서는 숨이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주하늘은 이미 눈을 떴고 차정원과 말도 나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깨어났다고 해서 사고 장면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하늘은 억지로 웃어 보이려다가도 문득 시선이 허공에 박히고 손끝이 떨려요. 차정원은 그걸 알아채고도 모르는 척을 못합니다. 차정원은 침대 옆에서 한 발짝도 못 떨어진 채 주하늘 손을 꼭 잡고 계속 같은 문장을 되풀이해요.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면 어떡해. 차정원은 원래 강한 척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강한 척을 하려는 순간마다 더 부서져요. 주하늘은 그런 차정원을 보면서도 자기 몸 상태보다 차정원 표정부터 먼저 살핍니다. 정원아 너 괜찮아? 차정원은 그 질문이 너무 잔인해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숨만 들이마셔요. 그러다 결국 눈물이 터지죠. 왜 그랬어? 왜 나 대신 너까지 무너지면 난 진짜 못 버텨. 주하늘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힘겹게 미소를 올립니다. 나 너 지키려고 태어난 사람 같더라. 그 말이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차정원에겐 죄책감의 칼처럼 꽂혀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과 사랑해서 더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동시에 올라와서 목이 막힙니다. 그런 말하지 마.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더 못 견뎌.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더 세게 잡고 일부러 가볍게 말하려고 해요. 나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숨 쉬어. 그런데 그 가벼운 말 끝에 주하늘은 순간적으로 이마를 찌푸립니다. 아픈 티를 숨기려는 그 찰나가 차정원을 더 미치게 만들죠. 차정원은 바로 묻습니다. 어디가 또 아파? 말해. 나한테는 숨기지 마. 주하늘은 대답 대신 차정원의 손등에 입술만 살짝 갖다 대요. 차정원은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또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나를 먼저 달래려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해서요. 그리고 차정원은 그때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주하늘이 깨어났다는 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둘이 함께 견뎌야 하는 시작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 죄책감은 오래 감정으로만 머물지 못했어요.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주하늘 손을 놓지 못하는 사이 현실은 이미 문 밖까지 와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합의라는 단어를 앞세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겉으로는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처럼 속으로는 사고로 고정시키는 사람처럼요. 처음엔 아주 부드러운 방식이었습니다. 변호사 명함, 위로금 액수, 치료비 전액 듣기엔 그럴듯한 말들이 차례차례 올라오죠. 주하늘 씨 쪽에서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언론만 조용히 해주시면 이런 문장들이 배려처럼 포장돼 날아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딱 느껴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입막음이라는 걸요. 진세훈은 사고였다 프레임을 굳히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증거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CCTV는 저장 기간이 짧다는 말이 돌고 블랙박스는 파일이 손상됐다는 핑계가 붙고 목격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입이 무거워집니다. 누가 직접 협박했다고 말하진 않는데요. 이상하게도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조용해져요.
돈이든 공포든 세우는 늘 둘 다 동시에 뿌리니까요. 차정원은 침실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다음 전화가 올 걸 알아서요. 주하늘은 그걸 보고 억지로 웃어 보이려다가 끝내 낮게 말합니다. 세훈이 이렇게까지 할 것 같았어? 차정원은 대답 대신 숨을 한번 삼켜요. 그 질문이 너무 늦게 온 것 같고 너무 정확해서요. 할 것 같았냐고? 이미 했잖아. 차정원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스스로도 놀랍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수가 들어옵니다. 진세훈이 병문안을 추진해요. 유감스러운 남편의 얼굴을 앞세워서요. 더 끔찍한 건 그 자리 옆에 주영채가 같이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주영채는 겉으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세훈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원 씨,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 말투는 위로가 아니라 차정원을 둔탁하게 두드리는 느낌이에요. 그만하라, 조용히 하라, 내가 과해졌다는 압박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주영채도 완전히 확신에 차 있진 않습니다. 차정원이 그걸 눈치챌 만큼 주영채의 눈동자는 자꾸 흔들려요. 주영채는 진세훈이 무섭습니다.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무서운 얼굴을 이미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주영채는 스스로에게 계속 변명을 붙입니다. 감싸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거야. 지금은 판을 키우면 다 같이 죽어. 그런 식으로요. 차정원은 그 흔들림을 보면서도 마음이 조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싸늘해져요. 주영채가 진세훈을 감싸는 척하며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건 주영채가 진실보다 생존을 우선한다는 뜻이니까요. 차정원은 주하늘 손을 더 세게 잡고 말합니다. 하늘아, 우리 이제 집도 안전하지 않아. 주하늘은 잠깐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여요. 알아. 근데 너 혼자 앞에 서지 마. 이번엔 나도 같이 막을 거야. 그 말에 차정원 가슴이 철렁합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이 다시 다칠까봐 무서운데 동시에 주하늘이 같이라는 말을 꺼내준 게 너무 고맙기도 해요. 그래서 차정원은 결국 아주 현실적인 결론에 도착합니다. 세훈이 원하는 건 합의가 아니라 침묵이고 영채가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판 정리라면 이제 차정원은 선택해야 합니다. 숨을 것인지 아니면 먼저 공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도 움직입니다. 한혜라는 지금 누구보다 복잡한 위치에 있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친모이기도 하고 동시에 진태석의 아내였고 진세훈에겐 의부선마로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한혜라는 진세훈이 죽이고 싶었던 거 맞아라고 인정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하게 식어요. 한혜라는 진세훈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회사도 지분도 사람도 진세훈은 이미 태석의 방식을 통째로 받아먹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혜라는 공난숙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혜라가 우리 손잡자 같은 예쁜 말을 하러 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혜라는 난숙의 힘이 필요합니다. 진세훈의 폭주를 끊고 동시에 진태석 라인을 흔들어야 하거든요. 한혜라는 난숙에게 딱 잘라 말합니다. 세훈이를 막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난숙은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혜라 씨는 손 내미는 게 아니고 내 목에 목줄 걸러온 얼굴인데 난숙은 한혜라의 의도를 너무 잘 알아요. 한혜라가 난숙을 이용하려는 거죠. 근데 난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숙은 한혜라를 손으로 볼 생각이 없고 목줄로 볼 생각이에요. 누가 누구 목에 줄을 먼저 채우느냐 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난숙이 한혜라에게 던지는 말이 잔인해요. 혜라 씨, 딸 차정원 지키려면 결단해야지. 태석이랑 완전히 끊을 거야? 아니면 또 절충할 거야? 한혜라는 멈칫합니다. 한혜라는 태석을 혐오하면서도 태석과 얽힌 과거와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한혜라는 자기 딸을 지키고 싶어서라도 태석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는 순간 자기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난숙이 정확히 찌르는 거죠. 한혜라는 결국 낮게 말합니다. 진태석이 지금 너한테 거래를 걸었지? 정원 죽이라고. 난숙 눈이 딱 가늘어집니다. 이 한 문장으로 난숙이 가진 카드가 더 커져요. 난숙은 속으로 확신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운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서까지 한 번에 묶어 한 방에 공개 처형할 수 있겠다고요. 한편 회사 쪽에서는 다른 폭탄이 올라옵니다. 예고에서 찍어둔 그 키워드, 또 내 디자인을 훔쳐?가 진짜로 터집니다. 진세미가 만든 디자인이 주영채 이름으로 먼저 보고 라인에 올라가 버려요. 진세미는 손이 떨립니다. 그 디자인은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진세미의 자존심이고 밤샘과 굴욕과 버팀이 들어간 결과물이죠. 주영채는 아무렇지 않게 말해요. 세미 씨가 만든 거? 내가 방향 잡아준 거잖아. 진세미는 숨이 막혀요. 언니는 방향만 말했고 파일은 내가 만들었어. 작업 노트도 내가 남겼고. 주영채는 비웃듯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럼 증명해봐. 회사는 결과만 보거든. 이 순간 진세미는 깨닫습니다. 주영채는 실수로 훔친 게 아니고 습관처럼 훔치는 사람이라는 걸요. 차정원은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정원은 진세미를 지키려고 진아를 호출해요. 여기서 진아는 차정원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안전핀 같은 존재입니다. 진아가 법증거 쪽 인맥을 가진 사람이든 감사 라인을 뚫는 사람이든 중요한 건 하나예요. 원본의 시간을 공식 기록으로 만들 사람이라는 것. 차정원은 진아에게 말합니다. 세미가 무너지는 순간 영채는 더 커져요. 근데 나는 세미까지 잃으면 끝이에요. 진아가 조용히 답합니다. 그럼 잃지 않게 만들면 돼요. 원본 파일, 타임스탬프, 메일, 백업 로그 다 모으죠. 그리고 함정 하나 깔아야 해요. 그래서 차정원은 아주 잔인한 선택을 합니다. 주영채가 절대 못 참을 더 예쁜 새 디자인을 일부러 흘려요. 주영채가 욕심낼 만한 먹잇감을 던지는 거죠. 진세미는 그게 너무 싫어서 차정원에게 화를 냅니다. 언니, 나 그 사람한테 또 당하게 하고 싶어? 차정원은 미안해하면서도 단호합니다. 세미야, 이번엔 당하는 게 아니라 잡는 거야. 너를 보호하려면 역공 증거가 필요해. 진세미는 울컥해요. 차정원은 보호하려는데 보호가 이렇게 아픈 방식일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진세미는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번만 더 버텨볼게. 문제는 진세훈이 이 회사 전쟁을 그냥 구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세훈은 사고를 실수로 밀어붙이면서도 뒤로는 2차 수를 준비합니다. 병원 쪽에서 주한을 입막음 합의금을 시도하고 차정원에게도 슬쩍 흘리죠. 너 하늘 살려줬으니까 고마워해야지. 조용히 넘어가. 차정원은 그 말에 몸이 굳어요. 차정원은 진세훈이 아직도 자기 목숨을 거래로 생각한다는 걸 확인합니다. 차정원은 낮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이번엔 사람들이 다 보게 할 거야. 진세훈은 웃으며 속삭여요. 사람들이? 누가 너 편인데? 그 순간 차정원 머릿속에 스쳐가는 얼굴이 많습니다. 주하늘, 진세미, 한혜라, 공난숙 그리고 차정원은 깨닫죠. 혼자 싸우면 진다. 대신 같은 목표, 다른 욕망의 사람들을 묶으면 이길 수도 있겠다고요.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 번 더 와요. 공난숙이 주영채를 따로 부릅니다. 공난숙은 주영채 친모고 주하늘 양모입니다. 공난숙은 그 사실 때문에 더 괴물처럼 사랑하고 더 괴물처럼 통제하려는 사람이기도 하죠. 공난숙은 주영채에게 묻습니다. 너 진세훈 감싸는 거 진짜 사랑이야? 아니면 내가 무너질까봐 무서운 거야? 주영채는 단숨에 대답을 못해요. 주영채는 차정원을 미워하지만 동시에 차정원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안의 불안도 흔들리거든요. 주영채는 울컥합니다. 엄마, 나도 지켜야 돼. 나도 살아야 돼. 공난숙은 차갑게 말해요. 살려면 내 남편부터 버려. 그 남자 널 방패로 쓰는 거야. 주영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공난숙을 원망합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또 버리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원망이 생존이랑 섞이는 순간 주영채 마음이 뒤틀립니다. 주영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흔들림이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터질지 그게 다음 회차의 핵심 불씨가 됩니다. 진태석은 멀리서 이 판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난숙에게 미끼를 던져요.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 회장직 혹은 더 큰 권력의 문 그리고 조건은 하나 차정원을 치워달라는 거죠.
진태석은 공난숙이 욕망에 약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이 놓친 게 있어요. 공난숙은 욕망에 약한 게 아니라 욕망을 칼로 쓰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공난숙은 속으로 결심합니다. 태석이 던진 미끼를 물어주는 척하면서 태석 목을 치는 증거로 바꿔버리겠다고요. 마지막으로 82회 후반을 열어줄 또 하나의 심리 폭탄이 들어갑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조용히 말해요. 정원아, 나 어머니랑 세훈 사이 뭔가 있어. 어머니가 세훈을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야.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날 같아. 차정원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요. 공난숙의 복수가 정의인지 아니면 또 다른 권력 싸움인지 확신이 안 서거든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사랑하지만 주하늘이 난숙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지금은 칼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이 가장 안전해야 할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랑이 가장 위험한 연결고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엔딩 직전 진아가 차정원에게 파일 하나를 보냅니다. 그 안에는 진세훈이 사고 직전 받았던 전화 기록이 들어있어요. 통화 상대 이름이 이상하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처럼 위장된 번호였는데요. 그 번호가 우연히도 진태석의 측근 라인과 겹쳐요. 차정원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네, 처음부터 신호였네. 차정원은 손끝이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차분해져요. 공포가 차분함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차정원은 진아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거 공개 가능한 형태로 묶어줘. 세훈이 실수라고 말한 순간부터 끝까지. 그때 차정원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립니다. 발신자는 공난숙입니다. 공난숙은 아주 짧게 말해요. 정원아, 너 살고 싶지? 그럼 오늘부터 내 말만 들어. 너 지키는 방식 내가 정해.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진세훈과 진태석만 괴물이 아니었어요. 공난숙도 한혜라도 주영채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그 괴물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주하늘과 지켜야 하는 진세미를 품고 끝까지 인간으로 남아야 하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회차에서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질 건 딱 하나죠. 공난숙이 던진 그 명령이 차정원을 살릴지 아니면 차정원을 또 다른 누군가의 가짜 신분처럼 또 다른 판의 말로 만들어버릴지 말이에요.